이 FRB만 중앙은행에서만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어디에서? 이 방크에서 돈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화폐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그죠? 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죠? 예. 100달러를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 방크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축을 해놓았더니 뭐예요? 얘네들은 이상한 논리를 펴낸다, 그죠? 모든 예금을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급주임 비율이라는 게 생겼어요. 10%만. 사람들이 예금을 한 사람들 중에서 10%만 예금을 찾아가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예, 100달러를 내가 맡겨놨더니 10달러만 은행에 남겨놓고, 예, 90달러는 뭐예요? 이거 분명히 내가 개같이 벌었던 돈이에요. 그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90달러를 누구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 90달러가 다시 들어가니까 뭐예요? 예, 이제는 9달러만 남겨놓고 81달러는 또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예, 내가 맡겨놓은 100달러가 1000불이 될 때까지. 속에서 1000불이 나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원금 100달러를 빼면은 뭐요? 이 900달러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뭐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늘어난. 이해되세요?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화폐의 95%에서 97%는 바로 이 대출로 늘어난, 마이너스 통장으로 늘어난 바로 대출할 때 뭘 봐요? 신용보죠. 그죠? 그래서 신용화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급준비율이 10%가 아니라 3%입니다. 참 훌륭한 나라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날에 뭐예요? 지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카드를 많이 쓰는 거예요. 카드도 뭐예요? 대출이에요. 그죠? 그죠? 네. 신용화폐라고요. 화폐가 늘어나니까, 대출이 늘어나니까 뭐예요? 네. 돈은 곧 뭐예요? 빚이라는 겁니다. 돈은 뭐예요? 곧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예요. 갚아야 되니까 뭐예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뭐예요?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코인이 나온 이유는 중앙은행의 통화조절 실패. 두 번째는 뭐예요? 은행제도의 모순.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부터 뭐예요?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시민들을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라고요? 코인이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돈의 변천사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1913년 FRB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1909년에 대공황을 일으켰어요. 10년 주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1919년 뭐가 일어나요?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 1차 세계대전이 1923년에 독일의 항복으로 인해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독일 주변국에서 뭐예요? 전쟁 피해 보상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금이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독일의 화폐인 마르크를 엄청나게 찍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묶음에 한 구루미에 1000마르크 하던 빵이 뭐요? 자고 일어났더니 1억 마르크가 된 거예요. 마르크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죠? 이것이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펜타곤의 전 세계의 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이 뭐예요? 미국 펜타곤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브레튼 우즈라는 조그만 시골 도시의 각국의 정상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전 세계 금의 3분의 1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지금부터 발행하는 달러는 뭐요? 세계의 기축통화로 한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요? 각국의 정상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죠? 따라야지. 그죠?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의 달러가 탄생을 한 겁니다. 언제? 1945년. 그런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갖고 있는 전 세계 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금의 양보다도 12배나 많은 달러를 찍어내버려요. 이해되시나요? 아메리칸 대륙은 미국이라는 것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지하자원의 폭우예요. 그죠? 석유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석유를 채굴하지 않는다. 그죠? 왜요? 미래에 다른 나라에서 채굴이 다 되고 나면은 석유값이 올랐을 때 미국에서 채굴해서 그죠? 미래에 후손들을 위해서 채굴하지 않는 거죠. 그죠? 천만에요. 종이에 인쇄가 가면은 석유를 채굴해서 주는데 뭐하러 힘들게 곡괭이 짓 하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유럽에서는 뭐예요? 자동차는 이런 각종 제어를 만들었어요. 그죠?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옷들도 만들어내고, 그죠? 냉장고도 만들어내고, 그죠? 이런 것을 뭐예요? 종이에 인쇄 가지고가면은 뭐예요?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뭐하러 힘들게 공장을 짓느냐 이거예요. 그죠? 인재들도 뭐예요? 종이에 인쇄해서 많이 준다니까 뭐예요? 달러를 많이 준다니까 뭐예요? 다 미국으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나사가 만들어지고, 그죠? 이해되세요? 한국의 많은 인재들도 나사로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럽 대륙에 뭐가 쌓여요? 달러가 쌓인 거예요. 달러가 많이 쌓이니까 뭐가 일어나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죠? 1960년대 프랑스의 대통령인 드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드골 대통령이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네들이 갖고 있는 금의 양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찍어내서 세계 시민들의 노동력을 갈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프랑스에서 외환 보유고로 갖고 있던 달러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갑니다. 워싱턴으로 가서 뭘 내놓으라 그래요? 금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을 되돌려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에서 어때요? 우리도 돌려주세요 하고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어떤 나라에서는 금이 돌아오자
이 금을 싣고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국가의 축제를 열기도 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 단 10년 만에 전 세계 3분의 2의 금에서 뭐요? 3분의 1로 반토막이 납니다. 이 시기에 이 FRB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의 통화조절권, 통화발행권을 갖고 있던 것을 뭐요? 미국 재무부로 다시 갖고 왔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40대 대통령이었고 저같이 핸섬하게 생겼던 대통령. 누구예요? 존 F 케네디죠. 그죠? 1963년에 이 FRB에 있던 통화조절권을 미국 재무부로 갖고 와서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고 정확히 6개월 뒤에 링컨과 같은 방법으로 장총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왜 썼는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존 F 케네디를 제거하고 뭐예요? FRB의 꼭두가시에 했더니 누가 대통령이 돼요? 네, 닉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죠?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시민들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나죠. 그죠? FRB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번에 대통령 우리가 뽑았죠. 그죠? 아마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1970년에 닉슨이 선언을 합니다. 1971년 더 이상 달러를 갖고 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그래서 닉슨이 선언하기 이전의 달러는 이 100달러는 뭐요? 이 100달러를 갖고 오면 익스체인지 해주겠다. 교환해주겠다. 뭘로? 바로 골드 코인으로. 그래서 뭐요? 태환화폐예요. 닉슨이 선언한 이후의 달러는 뭐요? 100달러는 뭐요? 그냥 100달러일 뿐, 종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태환화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금본위제가 끝난 것은 뭐예요? 1913년에 이미 끝났고 금으로 바꿔주던 태환화폐도 뭐예요? 1971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화폐의 변천사입니다. 1913년에 태어났던 FRB 체제에 이전의 달러 금본위제보다 70%나 가치가 하락한 달러는 31년간을 살고 뭐예요? 1945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그죠? 1945년도에 브리튼 우즈 체제의 달러가 뭐예요? 27년을 살고 그죠? 1971년도에 그죠? 새로운 화폐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점점 화폐의 수명이 어때요?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10년 주기술이라 그랬어요. 1909년에 FRB를 설립하기 위해서 1차 대공황이 일으켰고 1919년에 1차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1929년에 2차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죠? 1938년에 2차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요. 그죠? 그로부터 10년 후 1950년 무슨 일이 일어나요? 3차 세계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뭐예요? 1960년대에 베트남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10년 뒤에 뭐예요? 1970년대에 뭐가 일어나요? 중동 사태가 일어나죠. 그죠? 그죠? 예. 그로부터 10년 뒤 1980년대
그로부터 10년 뒤 뭐요? 1990년대. 뭐가 일어나요? 이 IMF가 일어나요. 그죠? 1990년대에 뭐요? 이미 달러는 뭐요?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수명이 어때요? 31년, 27년, 그죠? 이제는 25년 내지 뭐요? 25년에도 1996년에 이미 뭐요? 달러가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지폐는 사망을 하고 뭐예요? 카드가, 그죠? 신용화폐가 새로운 화폐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의 죽은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갖고 있었으니까 뭐예요? 외환위기가 왔던 겁니다. 그죠? 그로부터 10년 뒤인 뭐예요? 1997년부터 10년 뒤인 2008년도에 뭐예요? 리만 브러스 사태로, 그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죠? 미국발 금융위기는 리만 브러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놈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놈들이 일으켜 놓았는데 뭐예요? 이것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그죠?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리만 브라더스는 뭐예요? 금수저로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흙판 먹고 살았던 흙수저예요. 얘네들이 뭐예요?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한 기업의 부실채권은 한 기업은 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기업 10개가 동시에 망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각 기업의 부실채권을 엮어가지고 각 나라의 부실채권을 엮어가지고 파생상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죠? 엄청난 떼돈을 버는 신흥부자였다고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부자가 아니고 자본가가 아니고, 그죠? 이놈들은 뭐예요?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눈에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잘못된 금융이나 이런 것은 뭐예요? 이 리만이라는 놈들이, 리만 형제들이, 그죠?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거라 이렇게 덮어씌우고 이런 놈들을 뭐예요?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로부터 10년 뒤, 지금, 그죠? 2017년, 2018년입니다. 엄청난 뭐예요? 경제공황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저 97년에 뭐예요? 파도예요. 2008년도는 뭐예요? 너울입니다. 우리는 이 너울 때문에 큰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파도, 이 너울 때문에 멀미를 하는 거지 파도 때문에, 단단한 파도 때문에 우리가 멀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너울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유조선을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8년, 그죠? 경제공황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높이가 뭐예요? 2km. 아무리 남한에서 높은 지리산에 피해도 뭐예요? 도망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때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이 캐레이호는, 캐레이 클럽은 뭐예요? 이때를 대비한 방주라는 겁니다. 그죠? 예, 캐레이호에 성선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97년에) 외환위기가 왔다는 것이 하나의 점검이다. 뭐? 달러가 죽었다는 점검이다. 달러가 죽은 것이 뭐예요? 사라진 것이 바로 제국의 7단계라는 겁니다. 언제? 1990년대 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올림픽을 한참 치르고 있을 때 그때 달러는 뭐요? 사망 선고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눈치 빠른 차이나 애들은 2000년도에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90년대 말에 온 것을 보고 뭐요? 아, 달러는 죽었구나. 그래서 뭐요? 이 갖고 있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던 달러를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달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세계 기축통화는 뭐예요? 이 달러를 발행할 때 주었던 뭐요? 미국의 채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미국의 채권을 팔아버리고 무엇을 구매했을까요? 네, 금을 구매를 합니다. 전 세계 금은 3만 7천 톤이에요. 전 세계 금의 양입니다. 당시에 2000년도에 차이나에서는 700톤의 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700톤이니까 얼마예요? 약 50분의 1 정도의 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것을 단 10년 만에 2010년 만에 단 10년 만에 뭐예요? 6,000톤. 즉 6,000톤은 6분의 1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달러를 뭐예요? 이때부터 엄청난 요크들이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명동에 와서 이 달러를 마구 풀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에 3만 원 주면은 풀세트로 살 수 있는 화장품을 뭐예요? 이 요크들 덕분에 3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이놈들이 뭐예요? 이 달러를 갖고 와서 제주도 땅을 몽땅 사버렸다. 그죠? 2015년까지 제주도 도지사가 뭐예요? 외자 유치했다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그죠? 돈이 남아도니까 뭐예요? 7대 부가살인지 뭔지도 거기도 사기당한 거. 그죠? 그죠? 거기 등재시켰죠. 그죠? 지금은 제주도 땅이 뭐예요? 전부 다 개발이 중단된 상태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달러를 가져와서 뭐예요? 인천의 송도지구, 청라지구, 그죠?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을 몽땅 챙겨갔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제 섬을 내줘가지고 국제공항을 만들어줬더니, 그죠? 예, 영종도 국제공항이잖아요. 그게 제 거잖아요. 네? 그놈을 팔아서 민관화 시켜야지, 그죠? 인천 경제가 살아남는다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아직도 이 달러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멍청한 정부에 와가지고 뭐요? 진짜 돈인 금을 헐값에 사가져간다. 대부분의 일부의 금은 뭐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금값이 똥값이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금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뭐요? 일부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닫아 나왔던 금광을 다시 금을 채굴 해서 가져와요. 근데 대부분의 금은 뭐예요? 홍콩의 금 시장을 통해서, 홍콩을 통해서 뭐예요? 전 세계로부터 사들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늘날 USA는 약 8,000톤의 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차이나는 6,000톤이라고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외적으로는 약 2,000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약 6,000톤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돈만 6,000톤이에요. 차이나 국민들은 뭐예요? 금이라면 환장을 해요. 국민들이 이 정도 금을 갖고 있겠죠, 그죠? 이때 뭐예요? 금을 가지고 해외로 금을 빼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숙청이에요. 그죠? 이것이 뭐예요? 금이 회귀한 2차 증거입니다. 금값이 뭐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그죠? 그죠? 차이나의 신흥 재벌들이 약 5천만 명으로 추정해요. 지금 한 6천만 명이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신흥 재벌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압구정이나 이런 강남 땅이 뭐예요? 전부 다 뽕밭이었는데 뭐예요? 제2의 서울로, 그죠? 누구에 의해서? 당치 권력가가, 그죠? 통치자가, 그죠?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국의 황실과 똑같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 뭐요? 엄청난 통치 자금을 마련했던 당시에, 그죠? 대통령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 간물인 줄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뽕밭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재벌이 됐다, 그죠? 그런 차이나가 뭐예요? 두 자리 숫자 경제 성장을 했던, 고도 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죠? 많은 신흥 재벌들이 왔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점점 두 자리 수에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던, 그죠? 부동산 투기로도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 시기에 뭐예요? 지금은 부동산이 과잉 공급이 되고, 그죠? 많은 개발하던 것이 중단됐습니다. 그죠? 차이나가 이제는 한 자릿수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달러가 죽었는데 위안화라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그러는데 금을 가지고 빼돌리려니까 뭐예요? 죽사망이에요. 그죠? 네, 숙청을 당합니다. 그래서 금 대신에 대안을 찾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 2009년도부터 나왔던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뚝 떨어져요. 금 대신 뭐가 나온 거예요? 비트코인 나온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차이나입니다. 그 차이나에서 이 비트코인으로 해외 자본이 많이 유출되자 2017년 초에 이 비트코인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때는 175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90만 원대로 뚝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차이나에서 전체 코인 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이나 시장이 갖고 있던 것을 이 차이나 정부가 통제를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으로 이것이 지금 시장이 이동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하루에 거래량이 5억에서 10억 정도밖에 안 되던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하루에 거래량이 뭐예요? 100억에서 200억을 가. 차이나하고 한국, 대한민국의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 20% 차이가 나요. 차이나에서는 지금 현재 170만 원 하는 비트코인이 대한민국에서는 220만 원 합니다. 이해되세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뭐예요?
예, 반상의 법도가 있던 조선시대였어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예, 그 변화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변화를 일찍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은 3차 산업혁명의 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네, 인공지능. 그죠? 가상현실. 가상현실과 현실이 서로 오버랩되는 정강현실. 그죠? 엄청난 뭐예요? 지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이제는 뭐예요? 누가 해요? 로봇이, 기계가,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가 뭐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주도해야 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인류 역사상 다시 없는 엄청난 부의 이동에서 뭐예요? 부를 얻는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부자 되세요.